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엄마라는 이름이 두 개가 되는 순간, 과연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자신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고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지은호의 운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고성이를 보며 지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사장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지은호 씨라고 부르던 하늘처럼 높아 보이던 그 이사장이 자신을 낳아준 친모라니요. 지은호는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몰래카메라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끔찍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의식을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실신조차도 마지막에 충격적인 외친 말도 안 돼와 마찬가지로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뜬 고성이는 지은호의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아가,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고성이의 목소리는 절절했고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을 만난 어머니의 환희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엄마 정순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난생 처음 겪는 혼란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수십 년간 아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찾아 헤맸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토해내듯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애절해서 지은호는 감히 그녀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지역에게 우린 깨진 그릇이라며 선을 그을 만큼 현실을 직시하던 지은호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 속에서도 지은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고 경찰서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고성이의 절규가 들렸지만 지금 지은호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거리를 헤매던 지은호는 결국 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 지역은 지은호의 카페 창고, 두 사람의 3개월 동업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100억 투자 실패라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독립을 포기하고 아버지 이상철의 집으로 돌아왔던 그가 지은호와 함께 재기를 꿈꾸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낙하산 본부장의 방해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지역의 재기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고 창고 문에는 차가운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주먹을 3개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지은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울음에 잠긴 지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지역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100억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 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이 지역은 자신의 처참한 실패를 숨긴 채 당장 지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 지은호는 이 지역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고성이 이사장님이래요. 이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성이라니요.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냉철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 인물이 지은호의 친모라는 사실은 이지혁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JSA 지은호에게 DNA 검사를 하라고, 그건 널 위해서 하는 거라고 조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지은호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은호. 지금 당장 뭘 결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장 중요해. 이지혁은 100억 투자 실패와 복수라는 자신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은호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은호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으려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처럼 이지혁은 이 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에게 3번만 만나달라며 조건을 걸었던 이수빈은 첫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여전히 이수빈을 이지혁의 친구 동생,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죠. 이수빈은 나 오빠 좋아해라고 고백했지만 박성재는 내내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오빠 나랑 있는 거 재미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혁이 녀석이 요즘 좀. 박성재는 이지혁이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고백을 들었던 터라 두 사람의 관계가 신경 쓰였습니다.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 이지혁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재야, 나 망했다. 100억? 박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수빈에게 미안하다. 지혁이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뛰쳐나갔죠. 홀로 남겨진 이수빈은 박성재가 자신보다 이지혁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지은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야기의 전 단계는 바로 이지혁과 박성재의 만남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곳은 엉망이 된 카페 창고였습니다. 박성재는 냉철하게 상황을 짚어봤죠. 지혁아,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야.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겨우 재기하려는 이 시점에 정확히 내 자금줄만 끊어놨어. 그 낙하산 본부장, 그놈이 배우인 척하지만 사실은 미끼일 거야. 이지혁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재기를 위한 고군분투와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알아. 누군가 내 뒤를 샅샅이 캔 거야. 하지만 성재야, 나 지금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은호가 친모를 찾았는데 그게 하필 고성이 이사장이야.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라고? 그 여자 업계에서도 소문 안 좋은 거 알잖아. 절대 평범한 만남이 아닐 거야. 박성재의 경고에 이지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00억 사기의 배우를 캐내 복수해야 하는 냉철한 사업가로서의 이지혁과 지은호를 지켜야 하는 남자로서의 이지혁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고성이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악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보여준 눈물의 여왕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비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지혁의 100억 투자 실패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손쓸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은호가 절박해야 해. 기댈 곳 하나 없는 절벽 끝에 서 있어야 내가 내미는 손을 잡을 테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그 아이를 찾으신 이유가. 고성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의료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시급한 골수 이식 필요,
가족 간 일치 확률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찾은 이유는 모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병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딸이 아니라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내 계획에 이지혁이라는 변수가 끼어들었어. 그놈이 지은호 옆에 붙어 있는 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지혁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아봐. 그 100억 사기 배우까지도. 고성희는 지은호의 감성뿐만 아니라 이지혁의 약점까지 쥐고 흔들 완벽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밀한 접근의 실체였습니다. 이제 지은호의 내면 갈등이 폭발할 차례입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길러준 엄마 정순이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은호는 일부러 더 씩씩한 척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순이는 딸을 보며 애써 웃었지만 그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 그냥 가게 월세가 조금 밀려서.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지은호는 그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월세 독촉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출금 연체이자 최종 납부 통지서. 지은호가 이지혁과 동업을 시작할 때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 몰래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지혁의 사업이 100억 사기로 무너지면서 그 빚이 고스란히 지은호와 가족에게 돌아온 것이죠. 순간 지은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가 이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죄책감은 이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걸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정순이는 놀라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라니. 괜찮아, 우리 딸. 우린 가족이잖아. 엄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은호의 가슴을 더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뭘 해야 하지? 바로 그때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 이사장이었습니다. 은호야,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 내가 일하는 카페로 갈게. 엄마가 내가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구나. 이야기는 드디어 심리적 클라이맥스인 카페 대면 장면으로 치닫습니다. 지은호는 초조하게 고성희를 기다렸습니다. 빚 문제를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건 그 여자의 돈을 노리는 것 같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수수하지만 값비싼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슬픔은 더욱 깊어 보였죠. 지은호 씨, 아니, 이젠 내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고성희는 지은호의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널 잃어버렸을 때 내가 신고 있던 베넷 저고리랑 신발이야. 이것만 붙들고 수십 년을 버텼어. 상자 안에는 낡고 해진 아기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지은호는 이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고성희의 의도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무언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용기를 내어 빈 이야기를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 이지혁이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100억 사기 문제로 박성재와 밤새 대책을 논의하다가 지은호가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 고성이와 그 아기 신발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앞을 막아서며 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 씨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고성이는 이지혁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과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이지혁 씨, 내가 예의를 차려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내 딸인 것 같은데. 은호는 이사장님 딸이기 전에 제 동료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장 나가주시죠. 이지혁이 강하게 맞서자 고성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지혁 씨, 100억 투자 실패로 재기가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하필이면 내 딸이 그런 어려운 처지의 남자와 엮이게 되다니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지혁과 지은호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성이가 이지혁의 실패를 알고 있다니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 100억 그냥 실패가 아니라던데. 아주 치밀한 사기였다고. 당신 지금 복수는커녕 빚더미에 앉게 생겼잖아. 그런데 누굴 지켜? 그녀는 이제 지은호를 바라보며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 씨의 빚 그리고 내가 이 카페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 100억 내가 갚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 이제 그만 엄마한테 오렴. 고성이는 지은호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장의 책임감과 이지혁에 대한 미안함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지은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저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길러준 엄마 정순이의 빚도 그리고 재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지혁의 빚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지은호, 듣지 마. 이건 함정이야.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고성이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함정? 아니, 이건 기회야. 이지혁 씨, 당신이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배후, 내가 찾게 해줄 수도 있는데. 어때? 고성이는 이지혁의 복수심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제 지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모의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가족과 이지혁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지혁의 손을 잡고 이 진실 없는 지옥을 함께 견딜 것인가. 지은호는 고성이가 내민 달콤한 독배와 자신을 붙잡는 이지혁의 절박한 손, 그리고 집에서 대출금 통지서를 보며 한숨 쉬던 엄마 정순이의 얼굴 사이에서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카페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너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양엄마 정순이가 가게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부유하고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낯선 여자. 딸의 손을 꽉 잡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이지혁.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낡은 아기 신발과 그 앞에서 무너질 듯 울고 있는 자신의 딸 지은호. 정순이는 이 모든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을 갈랐습니다. 은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지은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길러준 엄마 정순이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두 가지 비밀, 빚과 친모의 존재가 하필이면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앞에서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지은호는 엄마라고 부르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만 흘러내렸죠.
이지혁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정순이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지은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은호가 많이 놀라서 제가 모시고 이만. 잠깐만요, 이지혁 씨. 고성이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의 절절함도 방금 전의 냉소도 아닌 완벽하게 통제된 슬픈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호 씨. 아니, 우리 은호. 일 때문에 뵙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호라는 그 한마디에 정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은호요? 실례지만 누구신데? 정순이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아기 신발에 닿았습니다. 낯선 신발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딸의 반응이 무엇을 뜻하는지 수십 년간 딸을 키워온 엄마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정순이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셨죠. 은호를 이토록 곱고 바르게 키워주신 분이군요. 고성이는 정순이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은호 낳은 사람입니다. 정적?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순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네, 낳은 사람? 그녀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숙인 채 엄마, 미안해, 미안해, 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정순이는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지혁이 고성이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악행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도망칠 모든 길을 차단하고 가장 약한 고리인 길러준 엄마를 이용해 그녀를 올가매는 것. 고성이는 정순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이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랄 뿐이죠. 그저 잃어버렸던 제 딸을 찾았고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지은호가 테이블을 붙잡다 떨어뜨린 대출금 연체이자 통지서가 정순이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담보로 잡혀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 은호야, 빚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제 지은호는 완벽한 궁지에 몰렸습니다. 친모의 등장과 빚의 비밀이 동시에 폭로된 겁니다. 고성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은호가 그동안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빚, 그리고 저기 이지혁 씨의 100억, 이분이 짊어질 필요 없는 그 모든 짐을 제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선택해라고 말하고 있었죠. 은호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 내가 와야 이 모든 게 끝나. 그녀는 정순이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님을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구하려는 거지요. 연락. 기다리마, 내 딸. 고성이는 유유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 사이에서, 그리고 빚이라는 현실과 이지혁이라는 사랑 사이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지은호. 딸이 숨겨온 빚과 딸에게 친모가 나타났다는 두 가지 충격에 망연자실한 정순이. 그리고 100억 사기에 대한 복수는커녕 사랑하는 여자의 가장 끔찍한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지혁. 지은호는 정순이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 지은호의 절규가 카페를 가득 메우는 순간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과연 지은호는 자신을 치료제로 쓰려는 고성희의 손을 잡고 두 엄마와 이지혁을 구해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찾아 나설까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